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 기습 방문을 마치고 떠나자 중공은 타이완을 에워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이를 두고 Reunification Operation Rehears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타이완을 봉쇄한 채 관문 나고 문을 닫아 걸고 개를 패는 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극초음속 동펑 17 등 최첨단 미사일도 동원됩니다. 동펑 17 미사일은 2022년 7월 31일 공개됐으며 흔히 항공모함 킬러로 불립니다. 마하 5 이상의 초음속으로 궤적을 예측할 수 없는 극초음속 글라이더를 한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20 스텔스 전투기도 동원돼 합동 봉쇄, 해상 공격, 지상, 공중 전투 훈련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젠11 전투기, 홍류 K 폭격기,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는 항모 랴오닝과 하이난 산야의 항모 선동함, 052D 구축함과 056A형 호위함 등도 봉쇄에 동원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훈련이 전례 없는 일이며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봉쇄훈련은 1996년 3차 타이완 해협 위기를 크게 초월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협의 파란색 라인이 해협 중간선입니다. 붉은색 사각형이 이번에 봉쇄훈련을 하는 해공역입니다. 중공은 4일부터 7일 12시까지 이 구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면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접근을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을 보면 북부는 타이완 본토에서 10해리, 12해리 거리입니다. 남부는 불과 9해리밖에 안 됩니다. 해협 중간선은 물론이고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1996년 중공군이 훈련한 해공역입니다. 당시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규모가 커지고 대담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공군 동부 전구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합동군수지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공은 이미 1996년에 3차 타이완 위기를 겪었을 때와는 다르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항공모함 2척을 보내 중공에 맞서줬습니다. 당시 중공이 결국 물러섰지만 지금은 그때를 교훈 삼아 군사력을 훨씬 증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선거철이었습니다. 총통 대선에 나선 리덩후이 후보는 중공군이 동펑 15 미사일을 타이완 근해에서 발사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자 미사일은 탄두가 없는 벙어리탄이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덩후이는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중공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빈 껍데기라고 한 리덩후의 발언은 극변인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겁니다. 이 정보는 타이완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중공군 내 고위 장성이 흘려준 정보였습니다. 중공 정보당국은 기밀 누설자 색출에 나섰고 당사자인 류리엔쿵과 샤오정중이 체포돼 99년에 사형당했습니다. 이는 양안 첩보전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중공의 압박은 전방위적입니다. 군사적 봉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치명상을 가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펠로시의 방문에 따른 후과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중공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경고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의 테크 기업인 하이웹 테크놀로지에 대해 제재를 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업은 2019년 민진당에 정치 기부금을 낸 회사로 해외 타이완 독립활동을 지원해왔다고 중공은 주장했습니다. 제재 발표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CEO는 사임했습니다. 또 100개의 타이완 식료품 회사와 2066개의 먹거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타이완산 감귤, 가리비, 고등어 등 과일과 해산물이 망라됐습니다. 타이완산 농산물에 대해 전면적 수입 금지를 취한 겁니다. 타이완은 아직 중공에 수출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용 모래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캐틀, 닝더스다이의 수십억 달러 규모 미국 공장 건설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중공 메이커는 원래 몇 주 안에 켄터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이에서 미국 공장 부지 선택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펠로시 방문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9월이나 10월로 결정을 미룬다고 보도됐습니다. 캐틀은 미국 내 포드, 테슬라, BMW의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 부지 결정에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캐틀은 중국산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산업의 명초를 사실상 쥐고 있는 게 캐틀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캐틀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공의 서플라이 체인을 봉쇄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제재 카드는 중공이 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에워싸고 봉쇄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특히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절반을 의지하는 LNG가 문제입니다. 타이완은 찔롱, 타오유엔, 타이종, 용안 등 모두 4곳에 LNG 비축기지가 있는데 거의 바다 쪽 항구에 있습니다. 중공군이 해상 봉쇄를 할 경우 LNG선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타이완 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비축 물량은 146일분, 석탄은 39일분이지만 천연가스는 10일 정도입니다. 경제부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사흘 봉쇄를 한 뒤 다음에 열흘 봉쇄를 하면 천연가스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타이완의 호국 신산이라 불리는 TSMC는 전력을 특히 많이 소모하는 기업입니다. 중공은 타이완 봉쇄로 바로 숨통을 쥘 수 있습니다. 3일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펠로시 나가라고 외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타이완 내에는 중공을 조국이라 불리는 노골적인 친중 분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남부 가오슝의 한 전광판에는 늙은 마녀의 타이완 방문은 조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그녀를 영접한 이들은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중공의 레토릭 그대로인데 타이완은 이 정도로 중국 공산당에 경도된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당이 기본적으로 친중인데다 매체 종사자 가운데도 중공을 옹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도 펠로시의 방문으로 공연히 긴장만 높아졌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방위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판매를 약속한 M1A2T 전차와 M109 팔라딘 자주포는 아직 인도되지도 않았습니다. 팔라딘 대신 하이마스를 구입하고 미 해군에서 조기 퇴역 예정인 연안 전투함을 구매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도대체 타이완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는 미국 내 여론도 아주 거셉니다. 낸시 펠로시는 재테크의 규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수익률은 워렌 버핏을 능가합니다. 재산이 2억 1천만 달러, 한화로는 2,750억 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토머스 프리드만은 물론이고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도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타이완 위기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그 후유증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펠로시 방문에 따른 중공의 대응은 무력 압박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단계적으로 매우 치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중공의 무력 압박은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도 미중 관계는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펠로시를 만난다고 해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미 하원 의장을 만나는 것만큼 만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사항입니다.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